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을 변화시키는 조절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컬러 휠 인터페이스에 있는 4개의 주요 도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감마입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예. 네? 감마, 너그 서장이랑 감마, 어저께도 감, 같이 밥 먹고 마,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 이 개소리만 다 했어. 이전 영상에서 감마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개조의 재분배라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마를 쓰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감마가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들을 고정해 놓고 움직인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표현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구분할 수 없어지면 노출 오버나 부족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10단계의 그라데이션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각 단계의 밝기 차이가 그렇게 작지 않은 상황에도 감마를 한번 많이 올려봤더니 밝은 부분의 대비가 굉장히 약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전에 비해서 되게 희미해졌죠. 대신 어두운 부분의 개조는 극단적으로 찢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조작을 했는데요. 이런 감마의 과한 조절은 개조가 뭉쳐진 곳을 아주 심하게 찢어가지고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디테일이 구분이 가지 않도록 개조를 뭉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낮은 비트 뎁스를 가진 영상들을 조정할 때 더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이 워낙 어두운지라 충분히 화면을 밝혀봤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셔도 이미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폼에서도 사실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웨이브폼의 좌측 하단을 보시면 줄이 쫙쫙 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개조가 심하게 찢어져가지고 어떤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들이 갈라져가지고 블럭들이, 픽셀 블럭들이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의 바닥을 전후를 대비해서 보시면 디테일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일부 부분은 디테일이 약간 사라지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특히 하늘같이 나온 화면의 경우 구름의 디테일들이 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노출 오버가 된 화면과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감마는 디테일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쓰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흔들리지 마시오. 자, 이렇게 개조 뭉침 현상을 조심하시는 것과 별개로 조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감마를 많이 올리면 리프트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마를 한번 최대로 올려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프트를 마우스 휠 한 칸으로 움직이면요. 엄청나게 크게 움직입니다. 웨이브폼에서도 티가 엄청나죠. 내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범위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광 촬영을 하면 이미 밝은 부분이 거의 웨이브폼 끝에 닿아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밝히기 위해 게인을 올린 것보다는 감마로 어두워진 부분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올리다 보면 원래 블랙이 아니었던 부분이 같이 딸려 올라와서 대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낮추게 되는데요. 이때 화면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내리지 않았는데 훅훅 내려가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확 내려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까맣게 깨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보시면 하단에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상단에 이렇게 까맣게 깨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자, 이럴 때는 조정한 리프트를 돌려놓고 시리얼 로드를 추가해 줍니다. 컬러의 노드에 보시면 Add 시리얼 로드가 있는데 워낙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단축키 외워두시면 좋겠죠. 윈도우에서는 Alt S이고요. 맥에서는 옵션 S입니다. 이렇게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이전까지 작업한 결과를 원점에 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노드에서 리프트를 움직여 주시면 하나의 노드에서 작업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조정이 되고 아까처럼 영 아래로 뚝뚝 떨어져 내려가는 경우도 막을 수 있게 되죠. 노드를 많이 쓰는 것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추가를 꼭 해서 쓰셔야겠죠. 감마의 밝기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컬러 휠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감마는 다른 조절 도구들과 달리 인간의 지각적인 방식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재미있게도 사람의 피부를 조정할 때도 쓸모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피부가 완전히 밝거나 어두운 영역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이나 중간에서 조금 어두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화면을 놓고 게인을 크게 움직여 보는 거랑
감마를 크게 움직여보는 것을 놓고 비교해보면 얼굴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들은 감마의 변화일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감마가 정말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피부만 보정하려면 선택 도구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분리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런 기능을 매번 쓰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하나의 기능을 쓸 때 단독으로 쓰기보다 다른 기능들과 조합을 해서 쓰곤 했죠. 개인적으로 감마와 오프셋을 보완적으로 쓰는 편인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놓고 보자면 감마를 움직인 방향과 오프셋을 반대로 움직여주면 영향을 받는 부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약간 제한이 되죠. 이 영상을 놓고 보면 감마를 먼저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원본에서 감마만 사용한 거고 오프셋과 같이 사용한 화면입니다. 원본과 비교해보면 중간 톤쯤에 피부를 중심으로 한 중간 톤쯤에 따뜻한 색감이 묻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들을 쓰면 이보다 정교하게 작업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감마와 오프셋을 보완적으로 쓰는 방식은 들이는 수고에 비해서는 꽤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밝기를 조절할 때는 또 다른 개조 재분배인 콘트라스트와 피벗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콘트라스트와 피벗 부분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